요즘 들어서 좀 통풍 환자분들이 점점점 늘고 있다. 젊은 20대, 30대 통풍 환자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국내 젊은 층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는 건 아무래도 진짜 서구화된 식습관이 네네. 좀 영향이 있겠네요. 네.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오늘은 세종 충남대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유인설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저는 세종충남대학교 병원의 류마티스내과에 근무하는 유인설이라고 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제가 오늘은 좀 통풍에 대해서 말씀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좀 드렸는데요. 통풍 많은 분들이 좀 들어는 보셨을 텐데, 통풍은 과연 어떤 병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반적으로 통풍은 알고 계시기는 이제 주로 관절에 생기는 관절염이라고 알고 계신데, 퓨린의 대사산물인 요산이 우리 몸에 여러 군데에 쌓여서 다양한 합병증을 일으키는 일종의 대사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동물에 대한 요산치가 나오는데, 이 샌디에고 동물원에서 이제 사육하고 있는 영장류들의 요산치를 측정을 한 건데, 보시면 제일 끝에 이 레머라고 돼 있는 거는 마다가스카르산 이제 여우원숭이라고 돼 있는데 굉장히 요산치가 낮습니다. 그렇네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점점 이제 좀 지능이 발달되고 진화가 된 영장류들이 되겠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랑우탄하고 고릴라, 보노보가 침팬지인데 그쪽으로 가면 레머에 비해서는 몇 배 이상 그 요산치가 높은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일반 성인 미국인들의 이제 요산치를 보면 보노보보다도 훨씬 2배 정도 이상 높은 걸 할 수가 있는데, 그 요산이 우리 뇌 인지 기능 발달에 필수적이에요. 폭발적으로 이제 인지 기능이 발달하도록 하는 이제 항산화제 역할을 했다는 이제 연구들이 좀 보고가 됐었습니다. 거꾸로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계시는 이제 환자분들의 요산치가 좀 상대적으로 3.0 미만으로 떨어진 분들이 많아서 이게 아마 진화의 이렇게 과정에서 생기는 이제 사람만 걸릴 수 있는 병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약간 이게 고지능 그리고 인지 기능이 좀 좋을수록 약간 요산 수치가 이렇게 좀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거네요. 우리가 통풍 걸렸다 그러면 야, 너 뭐 술 많이 마셔서 걸린 거 아니야? 고기 좋아해서 걸린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뭐 영상을 보시는 저희 구독자분들도 아마 야, 술 많이 마시고 고기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이다 이렇게 통풍을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고기, 술이 좀 통풍의 원인인가요, 교수님? 그 두 가지가 아주 영향이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원인이 크게 이제 요산이 몸에서 배설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생기는 이제 경우가 있고, 섭취가 많다든지 과다 생성되는 질환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또 생길 수 있는 병이 있는데, 배설 장애는 비만하고 고혈압 이런 것들, 인슐린 저항성,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기나 이런 것들 섭취가 좋지 않고, 알코올이 배설 장애가 또 유발이 되는 것이 있고, 또 과다 생성에는 따로 맥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맥주가 안 좋다고 하는 거는 맥주를 만드는 원료가 우리가 알고 있는 홉이라는 식물, 거기에 원체 그 요산의 전구물질인 이제 퓨린의 대사산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산이 뭐 꼭 고기랑 술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고 정말 다양한 원인들이 있네요, 교수님. 그 성인병이 있는 분들 주로 많이 드시는 아스피린이나 이런 것들도, 고혈압에 쓰는 이뇨제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요산 배출을 지연시켜서 통풍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좀 통풍 환자분들이 점점점 늘고 있다. 또 특히 젊은 20대, 30대 통풍 환자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뭐 이런 기사들을 제가 봤는데, 비슷한 시기에 그 서구 쪽, 특히 미국 쪽에서의 통풍의 유병률은 거의 변화하지 않고 2에서 3%대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비슷한 시기에 이제 0.8%에서 2%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2002년부터 11년까지 인구 10만 명당 통풍 환자 수는 거의 3배 증가했고, 12년부터 21년 최근까지는 다시 거기서 2배가 증가하는 점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뭘까요? 제일 가장 큰 원인으로는 고령화가 되면서 신장 기능이 떨어진다든지 이러면서 생기는 경우가 하나가 있겠고요. 젊은 층에서 생기는 원인은 이제 우리나라의 시기가 점점 서구화되면서 요즘에 최근에 많이 먹는 음식 중에 패스트푸드나 이런 것들에 보면 그 액상가당이나 프룩토즈 콘시럽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 미국에서 많이 먹는 그런 것들이 이제 요산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뭐 콜라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걸 섭취하면은 이제 그 요산이 축적되는 그런 위험이 많이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풍이라고 하면 이제 보통 발,
엄지발가락의 통증으로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좀 통풍의 증상들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수님. 통풍의 증상은 크게 4단계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최초에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느끼는 급성 발작의 통증은 주로 가장 많이 생기는 거는 제일 중족지라고 해서 엄지발가락하고 발등이 붙는 그 사이 관절에 제일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통풍 환자의 75%에서 급성 발작을 경험하는 관절이고요. 전체 환자의 통풍 질환 겪는 동안은 90%에서 한 번은 쪽에 통풍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외에는 이제 또 발목이나 발등, 무릎과 팔꿈치 등에도 종종 침범을 하고 그 치료를 받지 않고 만성 통풍으로 진행하면 손목에 발생하거나 아니면 여러 관절의 다관절에 발생을 해서 동시에 이제 제가 겪었던 환자 중에는 그게 한꺼번에 여러 관절에 생겨가지고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오인돼서 그러실 것 내원했던 같아요, 그렇죠. 환자도 있었습니다. 통풍은 진짜 통증이 장난이 아니다. 바람만 불어도 이렇게 그것 때문에 아프다라고 해서 이름이 통풍이잖아요. 어느 정도 통증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주로 하지 쪽에 생기면 하지 관절에 이제 체중 부하가 안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걸음걸이를 걸을 수가 없고 굉장히 고통스러워서 입원을 원하시고 입원하신다면 다시 겪고 싶지 않아서 이제 퇴원하길 주저하는 환자분이 이제 제 환자 중에 있었고요. 미국 참전용사 수기가 있는데 이분이 진짜 베테랑이라서 여러 전쟁에 나가서 자기가 총에도 맞아보고 칼에도 찔려보고 헬리콥터에서도 떨어져보고 했는데 그 무엇보다 아픈 게 통풍이라고 이렇게 기술했던. 약간 어떤 느낌의 통증인가? 뭐 이렇게 찌를 듯한 아니면 둔탁한? 처음에는 살짝 찌릿찌릿한 느낌의 통증으로 시작을 하는데 12시간에서 24시간이 지나면 이게 욱신욱신거리고 열감도 있고 건들지도 못할 정도의 통증으로 이게 보통 저희가 그 환자들 관절염을 평가할 때 압통을 재는 스케일이 있는데 보통 이제 1단계 압통은 환자가 그냥 구두로 말로 그냥 아파요. 표정 변화 없이 이 정도고 이제 2단계는 관절을 누르면 좀 찌푸리면서 아파요. 이 정도고 3단계는 그 누르는 관절을 잡아 빼는데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3단계 그 반응을 볼 수 있는 게 통풍입니다. 통풍은 대부분. 진짜 아프시겠구나. 그래서 여기 사진 보시면 그냥 보기에도 엄청 많이 붓고 빨갛게 보이죠.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환자분이 나 이런 통증 겪기 너무 무서워서 퇴원하고 싶지 않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또 재발이 되게 흔하다고 들었거든요. 그 원도표를 보시면 한 3분의 2에서 1년 이내에 급성 발작을 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만성 통풍으로 요산 강화 치료를 하게 되는 적응증 중에 하나가 1년 이내에 2번 이상 그 재발을 겪은 환자가 되기 때문에 3분의 2는 이제 요산 강화 치료를 지속적으로 요하는 환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 2번째 오면은 좀 증상이 좀 그래도 처음보단 경미하거나 그러나요, 교수님? 그렇진 않고요. 그 다음 도표 보시면 이게 통풍이 이제 4단계가 있는데 이게 최초에 말씀드렸던 급성 발작이 있고 급성 발작이 약물로 치료하지 않으면 이제 보통 2주 정도 지속이 되고 약물 치료 소염제나 이런 걸로 하면 이제 뭐 3, 4일에서 이제 일주일 사이에 호전이 되는데 이제 완전히 호전이 되면 그 사이엔 전혀 아프지 않은 그 이제 간헐기가 이제 도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는 전혀 아프지 않기 때문에 이제 환자분들이 그 통풍에 대한 기억을 까먹고 있다가 다시 한번 이제 재발을 겪는데 첫 번째 발작보다 조금 더 강도가 증가하고 기간도 늘어납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간헐기도 점점 짧아지면서 나중에는 통증 강도가 이제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되고 만성으로 가면 이 통증 강도가 0으로 떨어지지도 않고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만성 통풍 시기로 접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발이 많을수록 증상도 심해지고 재발 없이 잘 지내실 수 있는 그 일상생활 할 수 있는 그 기간도 점점점 짧아지는 거네요. 그렇죠? 교수님, 이 사진은 이렇게 통풍 결절이라고 써 있는데 이거 뭐 이게 결절이라는 건 이제 만성 통풍의 이제 증거가 되는데요. 물론 이제 엑스레이 상에서 이제 뼈 손상이나 이런 것들도 동반이 되지만 주로 이제 그 체온이 낮은 부위, 손가락, 발가락 아니면 이제 귓바퀴 등의 이제 이런 그 요산 결정이 축적이 돼서 이런 결절로 이제 생기게 되는데 특징적인 게 결절 다 끝에 보시면 이렇게 하얗게 뭔가 피부로 노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요산 결정이 굉장히 많이 쌓이다 보면 피부가 이제 반복적인 염증에서 얇아지면서 이게 터져서 이런 하얀색의 액체가 흘러나오기도 하는데 터지기도 쉽고 사실은 터진 다음에도 요산 산이기 때문에
주변 상처나 이런 조직들이 잘 아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꾸준한 치료를 요하는 병변들이 되겠고 결절 말고도 다른 관절에도 이미 이제 그런 변형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이제 만성 이제 골관절염이라든지 이런 2차적인 병변으로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물리적으로도 이제 영향을 좀 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교수님. 아, 그러면 이런 통풍은 좀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요, 교수님? 급성기 치료하고 예. 유지기 치료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예. 이제 보통 가장 환자분들이 통풍의 발작을 겪고 병원에 내원하시면 이제 치료를 하시게 되는 게 급성기 치료고요. 예. 거기서 이제 잦은 발작이 있거나 아니면은 다른 대사 질환이 겹치거나 이래서 반드시 요상 강화 치료가 필요할 때 하는 치료가 이제 유지기 치료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급성기 치료에는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제나 콜치신, 경구 스테로이드와 같은 약물을 이제 사용하게 되겠고요. 예. 보통은 한 가지 약제로 이제 치료를 하는데 조절이 잘 안 될 경우에는 2가지 이상 병용을 해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2단계의 통풍이 좋아지면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유지기 치료가 필요한지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 예. 유지기 치료의 적응증은 보통 요산치가 굉장히 높은 9mg/dL 이상의 환자이거나 예. 어떤 1년 이내에 2번 이상 발작이 있거나 사진으로 보셨던 결절성 통풍이거나 또는 엑스레이상에서 이제 관절 손상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들에는 이제 요상 강화 치료가 필요하게 되겠고 2가지 약제를 가장 많이 쓰게 되는데 한 가지가 이제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했던 알로프리놀 그리고 최근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페북소스탄 요 2가지가 되겠습니다. 약물 치료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류마티스 내과에 내원하시게 될 때 흔히 요즘에 이제 말씀드렸던 이 요상 강화제를 같이 처방받아서 내원을 하시는데 보통 이제 일반적인 개원가에서 처방하실 때 페북소스탄이나 알로프리놀 이 요상 강화제만 단독으로 처방해서 치료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 나온 이제 진료 지침상으로는 요산 수치가 급격하게 떨어질 때도 통풍 발작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급성 통풍 치료에 썼던 항염증제를 좀 예방적 목적으로 같이 병용을 하는 걸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는 2가지를 같이 겹쳐서 병용을 해야 재발이 안 생긴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재발이 없거나 이제 목표치에 잘 도달을 하게 되면 항염증제는 끊고 요상 강화제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게 대사 질환인데 관절 질환으로만 생각을 하셔서 안 아프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괜찮은데 요산이 우리 몸에 여러 군데 쌓여서 신장이나 심장, 심혈관계 합병증 이런데 또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지속적인 약물 복용이 필요하고 저희가 이제 제일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게 환자의 복약 순응도라서 이제 이런 거를 꾸준히 이제 혈압약처럼 생각하시고 잘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2년 동안 꾸준히 이제 그 요산 강화 약물을 복용을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수술을 하지 않아도 그 요산이 그냥 눈에 보이실 정도로 이렇게 제거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나 통풍인데 혹은 나 통풍 예전에 걸렸었는데 좀 이걸 재발을 막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 혹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흔히 잘못 알고 계시는 게 통풍이 걸리면 식이요법이나 이런 걸로 이제 조절이 가능하다고 알고 계신데 식이요법으로 이제 조절을 해서 낮출 수 있는 요산치는 보통 혈중 요산치 10에서 20%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산치가 본인이 검사를 해봤을 때 8에서 9 이상 정도 나온다. 그 정도가 되면 식이요법으로는 본인 노력으로는 절대 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꼭 류마티스 내과에 내원해서 이제 상담을 받으시고 약물 치료를 지속적으로 해야 될 건지 필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는 게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뭐 치킨하고 맥주를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때 이제 또 통풍 발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되지만 약물을 꾸준히 잘 먹는다고 한다면 이제 아주 크게 음식을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평생 뭐 맥주를 안 마신다거나 아예 난 치킨 이제 입에도 안 될 거야 이럴 필요는 없으신 거죠. 좀 자제하면 좋긴 하겠지만 뭐 여러 가지 음식에 대해서 이제 조금 권유되는 게 있는데 단백질 섭취는 우유하고 콩, 두부 이런 거는 드시고 조리를 할 때 물을 첨가를 하면 퓨린이 물에 잘 녹아서 그냥 구워서 먹을 때나 이럴 때보다는 좀 적게 섭취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서 이제 조리를 할 때 물을 좀 첨가해서 예를 들어서 뭐 육류나 이런 것도 좀 수육이나
아니면 이제 생선 같은 것도 조림으로 먹는다든지 이러면 예. 조금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고 예. 동물 중에서도 이제 내장이나 이런 거에 많기 때문에 그 내장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좀 피하는 게 좋고요. 뭐 저지방 유제품이나 아니면 요거트 같은 거에 또 따로 요산을 낮춰주거나 빼주는 성분이 들어있다고 하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하루에 하나씩 꾸준히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나는 약물 치료 안 하고 병원 도움 안 받고 그냥 식이나 이런 걸로만 할 거야 하시면 좀 그건 좀 잘못된 생각이고 그래도 뭐 다른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질환에 비해서는 좀 그 부분은 그래도 덜 신경을 써도 된다. 만약에 신경을 쓴다면 좀 치료 쪽에 좀 더 집중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그 말씀이실 것 같아요. 그렇죠? 끝으로 뭐 혹시 또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뭐 그러신 거 있으시면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 선생님들 나와서 운동하고 이런 걸 봤는데 저도 사실 제가 뭐 이런 금주랑 그 체중 조절 말씀드릴 저 아니지만 저도 조금 약간 비만도 있고 뭐 술도 많이 마시긴 하지만 통풍에 안 걸리는 거는 개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적인 유전적인 소인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젊은 나이부터 20대부터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꼭 한번 내원해서 그런 소인이 있지 않은지 확인을 하시고 그거에 따라서 좀 관리를 미리미리 받으시는 걸 좀 권고를 하고요. 이게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보일 수도 있고 또 다른 감염성 관절염이나 이런 것들에 오인돼서 진단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이제 아프고 잘 안 낫는다거나 꼭 이제 내원하셔서 한번 검사 보시는 걸 권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유인설 교수님 모시고 통풍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궁금하시거나 이런 부분들 있으면 또 댓글 달아주시면 추가적으로 콘텐츠 한번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